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마지막 날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함양군이 판소리 변강쇠가를 테마로 한 대규모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비가 1,000억 원에 달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남해군의 대규모 숙박시설이 건립됩니다. 남해군은 머물 수 있는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이 발생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경남 기업 10곳 가운데 단 2곳 정도만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기업들에게 전문 지식과 기술을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렇게 이전받은 기술로 경쟁력을 높여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판소리 변강쇠가를 테마로 한 대규모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보고서를 보면 공원 조성비가 무려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판소리 변강쇠가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함양 오도제 일원의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함양군의 용역 보고서입니다. 공원의 기본 구상은 음양 테마존, 하트 테마존, 오감 테마존 3가지. 보고서는 변강쇠 옥녀의 사랑과 오도제 일원의 풍광을 융합해 공원을 조성하면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저희가 용역한 결과에는 BC가 1.0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양군이 변강쇠 옥녀 테마공원 조성을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6년에는 오도제 정상에 공원을 만들었지만 방치했습니다. 여기가 변강쇠전을 테마로 만든 공원인데 지금은 이처럼 빛바랜 장성과 솥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함양군은 이전과 달리 변강쇠가를 재조명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지만 관건은 비용입니다. 보고서가 추산한 테마공원 사업비는 무려 980억 원입니다. 1,000억짜리 산삼 휴양밸리에 뚜렷한 활용 방안도 내놓지 못하는 함양군이 또다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980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군민의 의견의 어떤 요구나 이런 거에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양군은 변강쇠 옥녀 테마공원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1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힌 건데 지역사회와 군의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남해군에 오는 2023년 6월 개장을 목표로 대규모 숙박시설이 건립됩니다. 남해군은 머무르는 관광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됐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리 남해바다 수평선이 펼쳐지고 조도와 호도가 내려다 보이는 남해군 미조면 설리마을 해안가 절벽 위에 대명그룹이 리조트를 건설합니다. 리조트 이름은 파도가 부서지는 언덕이라는 뜻의 브레이커 힐스로 그리스 산토리니풍의 타워동과 빌리지 28동 등 579실의 숙박시설과 수영장, 해변 광장 등을 갖춘 고급 호텔형 리조트로 개발됩니다. 오는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민간 자본 2,587억 원이 투입됩니다. 고용이라든지 또 지역의 인프라들을 잘 연결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해군은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로 남해를 찾는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브레이크 힐스가 인근의 독일 마을처럼 대한민국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특색 있는 관광지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합니다. 또 리조트 건설로 인근 미조지구의 음식 특화 거리와 주변 지역이 개발되고 주민들과 지역 청년층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명 리조트가 완공이 되면은 숙박하는 관광 요소로서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서 재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 조사에서 남해군의 주 여행객은 가족 단위 중장년층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규모 숙박시설 조성과 함께 젊은 층을 불러들일 수 있는 먹을거리와 체험시설 확충 등의 관광시장 확대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도 커지고 있는데요.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낮에는 가을 햇볕이 내리쬐며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진주가 4도, 거창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진주 22도, 거창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내외에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안개 등을 켜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현재 보통 수준을 보이지만 오후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4도, 함안 4도, 양산 7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1도, 함안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3도, 산청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함양 21도, 합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이 발생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10개의 경남 기업 가운데 단 2곳 정도만 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수출 규제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대응 방안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신은정 기자입니다. 한일 무역 갈등이 발생한 지 넉 달째. 다행히 일본 의존도가 높은 공작 기계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경남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은 적지만 수출 규제 품목 추가 지정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수입처를 찾아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리스크가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기업들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기업의 약 70% 정도가 무역 갈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가운데 대응 방안 수립을 완료한 곳은 17.4%에 그쳤습니다. 실태 파악을 완료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당초 대안으로 거론됐던 장비와 소재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약 20%에 불과했고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도 11%나 됐습니다. 핵심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해서는 정부 출연 연구소를 통한 국산화 지원과 조속하고 원만한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업들은 또 개별 기업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투자 세액공제 강화와 연구 개발 자금 저리 융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비를 받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만 7개의 경남 기업이 협약을 맺었는데요. 서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의 한 방산업체. 사람이 직접 타지 않고 수색과 정찰이 가능한 무인 정찰 차량 바퀴에 넣는 모터 개발이 한창입니다. 제품 상용화는 이르면 2025년쯤. 업체는 성능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5년 전부터 한국전기연구원과 교류하다 올해 기술 협약을 맺었습니다. 연구원이 성능을 점검하고 시험하는 고가의 장비를 활용해 모터의 생명인 고출력 또는 고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석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데이터로 기록을 해서 그 부분을 저장을 하고 분석을 해서 이제 그 공송전기 어떤 성적표로서 저희가 리포터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됐죠. 업체는 전달받은 분석 자료를 제품 설계나 수정 작업에 반영합니다.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서 이제 저희가 피드백을 받게 됨으로써 이게 이제 우리 설계치하고 실제로 그 제작했을 때 어떤 비교가 되는 거고요. 낙뢰나 전자기 펄스 공격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는 장치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바리스터를 생산하는 한 업체. 3년 전 연구원의 핵심 기술을 받고 생산에 들어간 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 양산할 때까지 기술 지원을 받았는데 체코에 수출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독일하고 일본에 계속 상담을 하고. 올해 연구원과 기술 협약을 맺은 중소 중견기업은 경남에만 모두 7곳. 테스트 베드가 아니고 테스트 베드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테스트 플랜트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기술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상용화까지 갈 수 있는. 연구원은 또 올해부터 직접 개발한 58개의 이전 가능한 기술들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기업들이 연구원에 지급한 기술 이전비는 약 70억 원. 발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서 기업들의 기술력 확보는 또 다른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영화 개봉작을 소개하는 이번 주 개봉박두에서는요, 헐리우드 영화 한 편과 우리 영화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I Will Be Back이라는 명대사와 함께 28년 만에 돌아온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를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또 진주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독립영화 니나 네나도 소개하겠습니다. Action! Let's recapture that tone. It's R-rated. It's grim. It's gritty. It's fast. It's intense. Work hard and play hard, and this is what this movie was all about. In this film, the action is 10 times bigger. This film is relentless. It just does not stop. I'll be back. 터미네이터가 돌아왔습니다. 인공지능 기계들이 세상을 점령했다는 설정은 그대로. I'll be back. 하지만 액션은 100배 진화해서 돌아왔는데요. Listen, everybody dies if you don't make it. How do we stop this thing? You don't fight it. You run from it.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소녀 데니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면서도 원조 터미네이터의 추억도 소환했습니다. Do you believe in fate, Sierra? 28년 전 심판의 날, 지구를 구했던 사라 코너부터 아놀드 슈워제네거까지 터미네이터 팬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영화. It's all over.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입니다. 왜? 아주 참 헐리우드가 사네. 삐뚤빼뚤 몇 줄 써놓고 성의도 없이. 경남 진주에 사는 3남매에게 어느 날 한 장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오래전 집을 나간 엄마의 보고 싶다란 편지였는데요. 어디까지 가는데? 뭐 대단한 거 먹으러 가려고? 하지만 이제와 엄마를 만나기에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은 3남매. 누나 니나 걱정해라. 결국 보고 싶은 마음에 이끌려 3남매는 파주로 향하는데요. 아, 이래 멀리 와서 있니? 대문박 저승이라고. 얼마 안 남은 가족 같이 좀 살자. 진짜 미안하다. 그동안 묻어두고 지냈던 또 다른 상처를 확인하며 3남매는 서로를 새롭게 알아갑니다. 엄마! 내 배 들리나? 아무튼 간에 사는 게 다 달라 보여도 그래 다 비슷비슷하다고. 가을에 만나는 가족 영화 니나 네나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확인하시죠. 힐링을 배달합니다. 런치 콘서트가 오늘 낮 합천군 대야주 희망공원에서 펼쳐집니다. 2019년 장애인 종합복지관 주민축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창녕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역 나눔 축제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가 오늘 오전 11시 밀양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열립니다. 경전선 폐선 활용사업 준공 기념식은 오늘 오후 2시부터 함양군 아라가야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진주 가좌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가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교통대책과 환경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결시키면서 진주시는 내년 7월 일물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터의 사유지를 단계별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좌공원의 민간특례 사업은 공원터 가운데 10.5%에 규모가 1,600여 가구인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는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창원시 의회는 어제 임시회를 열어 일명 살찐 고양이 조리라고 불리는 창원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 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처리했습니다. 이 조례는 창원시 공공기관 임원이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서 12개월을 곱해 나온 금액의 7배 이내로만 연봉을 받도록 권고한 내용으로 창원시 공공기관은 시정연구원, 산업진흥원, 시설공단, 경륜공단 등 4곳입니다. 다음 달 14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경남도 내 응시생이 지난해보다 약 3,000명 줄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경남 지역 수능 응시생이 모두 32,500여 명으로 지난해 수능 때보다 2,997명 감소해 시험 실수도 99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문답지는 다음 달 11일 경남에 도착할 예정이며 수능 당일 도내 7개 시험지구 10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험이 치러집니다. 박종훈 교육감의 역점 사업으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던 경남 진로교육원 설치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진로 선택과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밀양아리랑 대공원 인근에 총 사업비 480억 원 규모로 지을 계획인 경남진로교육원이 도내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필요한 시설이라며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4월 중투 심사에 재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로페이를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QR 리더기를 보급합니다. QR 리더기는 소비자가 휴대전화에 QR코드를 제시하면 편의점처럼 QR 리더기로 읽어 결제하는 것으로 도는 중기부와 함께 신규 가맹점 7,000곳, 기존 가맹점 3,000곳에 무료로 보급합니다. 도는 또 제로페이 시스템에 교통결제 기능을 탑재해서 NFC, 즉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진주시 의회 의원 초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남과기대는 이 자리에서 경남과기대와 경상대의 통합 추진 내용과 향후 일정을 소개하고 진주시의 대학 대응 투자의 확대와 2020년 지역혁신형 대학 유형 사업에 양 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진주시와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